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날씨가 다시금 따뜻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패딩을 슬슬 벗어야 할 때가 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날씨처럼 포근했던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이 어제의 소비자 물가 지수 공개 이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더욱 이어졌는데 이 하락에 관한 이유와 함께 토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복하던 시장의 상황 속에 어제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와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총재의 금리 인상의 발언으로 하락을 했다고 치지만 오늘은 새벽부터 갑자기 왜 이렇게 하락을 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의 사진 자료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트윗이 올라왔는데 이를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미국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다가오는 다음 주 침공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요. 이 트윗의 시간을 보시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27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정확히 이 소식이 나온 이후로 수직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쟁이 진짜 발발하는구나 라는 공포감으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미 증시 또한 하락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10년물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 또한 같은 시간대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생겼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무섭고 위험하다고 느낄 때마다 이제 채권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채권의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은 또 상승한다는 것이죠. 이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계 전쟁의 공포가 도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만약 정말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해도 세계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 상태입니다. 이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지역적 갈등이 커지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세계 전쟁으로 번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과거를 보았을 때도 전쟁의 공포로 시장이 하락을 하였지만 정말 막상 시장을 하게 되었을 때는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들이 글로벌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 속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의 모습 속에 이 긍정적인 소식들만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분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입출금 주소 수가 약세장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거래소 사용, 비트코인 입출금 주소수 약세장 수준으로 감소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기고자 얀 비스텐펠트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출금하고 또 입금하는 주소의 수가 약세장 수준에 가깝다고 이제 가깝게 감소했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지난해 11월 비트코인이 두 번째 신고점을 경신할 당시 해당 지표가 감소하는 것을 포착했지만 올 들어서 입금, 출금 주소수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당 지표로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주소들의 활동이 저조하며 최근의 가격 상승에도 거래 활성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모습들은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자산 시장 또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흔히 위험자산이라고 불리우는 자산군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위험 회피 성향으로 채권이나 원유 등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장 상황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금융의 중심이죠. 이 미국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명확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회를 비롯하여 많은 미국의 기구들에서 규제를 정하기 위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킹에 관한 수요가 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재무부 암호화폐 과세 대상에서 채굴자와 스테이킹은 제외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상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하면서 암호화폐 채굴자와 스테이킹 서비스 이용자들이 새로운 과세안의 과세 의무를 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법을 제정하면서 과세 의무가 있는 암호화폐 브로커 범주에 실제 고객들과 거래하지 않는 암호화폐 채굴자와 스테이킹 서비스를 포함하여 논란이 된 바가 있었죠. 이 재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규제는 납세자의 유가증권 매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영업활동을 진행하는 시장 참여자에게만 브로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또한 재무부는 브로커의 정의와 관련해 전통적인 증권과 디지털 자산 간의 뚜렷한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한 이 과정에서 일반 대중 및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정하기 위한 일련의 모습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금융 상품들이 모이며 스테이킹 서비스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게 되었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제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얻은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들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보유 비트코인을 스테이킹할 가능성에 대하여 기사가 나올 만큼 그저 단순 홀딩이 아닌 시장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상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소액이지만 제가 직접 해보았을 때 장기 투자 측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과거 단순 홀딩만 했다면 현재 다양한 거래소들에서 이제 나오는 상품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투자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 중인 것이 크립토닷컴의 시파이 이제 스테이킹과 크로노스다오 디파이 2.0 스테이킹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꽤나 효과가 현재 나쁘지 않죠. 예, 오늘은 파이넥스 거래소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파이넥스 거래소의 모바일 앱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캡처 화면은 이틀 전이죠. 이제 2월 10일 기준으로 캡처를 한 화면이라 지금과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일단 지금 보이는 화면이 파이넥스 거래소의 앱 첫 번째 화면입니다. 일단 현재 개인적으로는 시범 삼아 해보기 위해서 21만 원 정도를 넣어놨었는데 그동안 가격이 조금 상승하여 조금 더 불어났네요. 일단 이 거래소의 경우는 다가오는 3월 시행될 트래블룰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거래소이죠. 빗썸에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밑에 하단에 재테크가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 재테크라는 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생소하면서도 신기한데요. 이 재테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구조화 예금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 밑에 구조화 예금 투자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중 예금, 익절 예금이 뜨는데요. 제가 해보았던 것은 밑에 익절 예금입니다. 익절 예금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익절가가 1000 단위로 뜨는데 45,300, 45,400 이렇게 세세하게 조정도 가능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연환산 이제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 기간 하루에 익절가 45,000달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게 날짜가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는데 이 상품을 진행할 때는 날짜를 짧게 하는 편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구매 신청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제 이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투자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0.004607개인데 하루 뒤에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45,000달러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기존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0.00003개 늘어난 0.00461개를 주겠다라는 것이고, 만약 하루 뒤에 45,000달러에 도달하게 된다면 207개의 USDT를 주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왜 상승하면 테더를 주고 하락하면 비트코인으로 주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말 간단한 이치인데요. 만약 상승을 했는데 이제 거기다가 비트코인을 더 얹어서 주면 이 거래소는 운영이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거래소도 먹고 살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지난 2주 전까지 그리고 최근 진행되는 약세장에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참 좋은 게 보통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날짜 계산이 다음 날부터 하루로 치는데 스테이킹한 당일을 이제 하루로 치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핸드폰 시간을 보게 되면 오전 10시 51분에 스테이킹을 시작하였는데 화면 정산 시간을 보게 되면 17시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제 7시간 뒤에 바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17시가 넘어서 어플에 다시 들어가 보았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이러한 화면이 떴는데요. 익절 예금을 이제 45,000달러에 해 놓았지만 이에 도달하지 못하여서 조금의 이자를 받고 스테이킹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 하단에 이제 수익 받기를 누르니까 뭐 이렇게 귀엽게 이제 화면이 뜨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참 생소하면서도 신기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스테이킹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디파이 2.0보다는 낮은 이율이지만 그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 여타 스테이킹에 비하여서는 상당히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액을 조금 더 늘려서 한번 진행해 볼까 생각이 듭니다.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될수록 정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파이넥스 거래소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들어가 보셔서 실제로 진행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명확성을 정하기 위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 SEC의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에게서 이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SEC의 경우는 리플사와의 미등록 증권 소송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갸우뚱할 만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C 위원장 암호화폐 투자자 타인 노력으로 수익을 기대한다. 다수 암호화폐는 증권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다수의 토큰이 증권의 성격을 띈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번 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토큰의 다수가 증권의 속성을 갖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으고 투자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당신이 거래 플랫폼이고 여기에 75개, 100개, 이제 5,000개의 토큰이 있다면 이 중 다수가 증권일 가능성이 크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어서 SEC는 투자자 보호를 추구하며 이로 인해 더 큰 규모의 집행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다만 플랫폼들이 들어와 우리와 함께 일하고 증권법에 따라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 외에도 이제 일부 토큰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소관이 될 것이다. 이 두 개의 연방 규제기관이 함께 규제를 만들고 있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현재 SEC의 경우는 리플사와의 소송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은 다분히 노림수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이죠.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의 경우는 지난 2019년 당시 전 SEC 위원장이죠. 이제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SEC의 경우는 과거부터 XRP는 증권이며 이에 대한 근거로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XRP의 가치 상승은 리플랩스의 성공에 크게 좌우된다며 XRP 관련 사업 전략이 성공하느냐 여부가 XRP 보유자들의 수익 발생 여부가 연결이 된다. SEC 측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왜 SEC는 이더리움에 관하여서는 이더리움 재단이 있음에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러한 SEC의 위원장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리플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SEC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게리 겐슬러의 경우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능통하다고 명성이 자자했기 때문에 SEC 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 측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줄 알았는데 항상 투자자 보호 말하면서 더욱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담액지수입니다. 가격 하락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6포인트 하락한 44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공포 단계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이틀 연속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아무리 외부적인 요인으로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인 시장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